안녕하세요. 전국 1위 건설 폐기물 처리 파트너 장영그룹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장영그룹은 지난 30년간 건설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며 일해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현장의 최전선에서 느끼게 된 건설업 ESG 폐기물 관리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실질 재활용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건설 폐기물은 매년 8천만 톤씩 전국 폐기물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리수거, 친환경 제품 사용 등과 같은 생활 폐기물 부분은 전체에서 고작 11.5%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많은 건설 폐기물들이 얼마나 재활용이 잘 되고 있냐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한국의 건설 폐기물 발생량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모여들다 보니 좁은 땅에 건물을 새로 짓고 부수느라 건설 폐기물이 특히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계 현직자 입장에서 건설 폐기물 분야의 재활용률은 정말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단가는 2018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단가 인상에 따라 갑자기 치솟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격 상승이 완화되었지만 업계에서는 같은 문제로 머지않아 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골재 가격은 2016년 대비 현재 바다골재 가격이 거의 2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말 그대로 골재 대란 문제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의 레미콘 수급 너무 어려워서 난리죠. 실제로 이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은 2018년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크게 제한하면서 나타난 자원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매립지 용량 부족 문제와 자원 부족 문제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질 이미 예정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측 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실질 재활용률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99% 매년 발표되는 우리나라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수치이자 대부분의 건설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고되는 숫자입니다. 이 데이터가 가진 의미는 단지 명목 재활용률에 불과합니다. 현행 건설 폐기물 재활용 표기 기준은 얼마나 실제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재활용되었는지가 아닌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매립 안 하고 얼마나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했는지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침만 잘 따르면 이 명목 재활용률은 99%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처리 지침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건설 폐기물의 직매립 반입 금지를 시행하면서 이 비율은 어쩔 수 없이 99%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심히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비율이 99%가 아닌 직매립을 못하게 하니까 처리업체에 맡긴 비율이 99%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 처리 공정만 거친다고 재활용이 잘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간 처리 업체는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물을 부숴서 나온 폐콘크리트류를 부수고 불에 타는 비닐, 일반 쓰레기류들은 이 돌과 흙 사이에서 걸러내고 쇳덩이나 나무들을 걸러서 고철상이나 목재회사에 다시 납품을 합니다. 중간 처리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 대부분의 돌과 흙들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근처 농지에 단순 성복도 되고 있고 매립지로 최종 폐기되는 일반 쓰레기류들은
단순 감량화 측면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결국 배출시설계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재와 고철 부분의 재활용 외에는 건설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 건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상들은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100% 재활용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비가연성 폐기물인 순환 골재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에 맞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이미 많은 양의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매립지로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들은 사실 석탄을 대체하는 시멘트 소속로 연료인 SRF로 재활용되어 납품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처리업체 선정 시 실질 재활용률 평가 부재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배출자들이 처리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최저단가뿐이지 누가 친환경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간 처리 업체들은 초기 투자 비용, 관리, 홍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실질 재활용률 증진에 투자할 동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순환골재가 민간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데에는 품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더불어 중간 처리 업체가 품질을 좋게 만들어야 할 동기가 부족했음이 꼽히고 있습니다. 파쇄를 많이 할수록 순환골재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파쇄 설비 보유 현황이 가장 직관적으로 중간 처리 업체의 실질 재활용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4차, 5차 이상 파쇄 설비를 갖춰야지 고품질 순환골재와 순환모래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2%에 해당하는 전국의 대부분의 처리 업체들은 처리 업체 인허가 최소 수준인 3차 파쇄 설비만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 처리 업체들의 실질 재활용률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처리 산업은 더욱더 설비와 기술 투자에 소홀해지고, 그래서 저품질 순환골재를 생산하면 시장에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천연골재가 바닥날수록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폐합성 수지, 혼합건설 폐기물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은 그 처리 비용이 폐콘크리트보다 훨씬 비싸죠. 이걸 재활용하고 있는 중간 처리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처리 업체에게는 매립지로 보내기 위해 드는 돈이 가장 큰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처리 가격은 매립지 반입 단가에 비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건설업계가 처리자의 실질 재활용률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업은 더 이상 국가의 허가가 나오기 어려운 산업이고, 현재 중간 처리 위탁 없이는 직매리 직접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재활용을 못해서 상승되는 비용들은 결국 건설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가 건자재 가격 급등과 환경 규제 리스크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실질 재활용이 높은 기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영그룹은 첫째, 전국 최고의 실질 재활용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립지 반출 없이 전량 SRF로 재활용하는 매립제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6차 파쇄와 신기술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실질 재활용 그리고 건설 폐기물의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장영그룹은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미래 건설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과 골재 부쟁 문조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2년 전에 매립지 반입 단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중간 재활용업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지 대신 SRF 재활용 업체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덤프트럭 한 대 기준 200만 원씩 2배나 올라버린 비용을 들여서 매립지로 반출을 보낼 때 저희 장영그룹은 오히려 그 전보다 2배 줄어든 50만 원 정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품질 순환골재를 막대한 성폭토 비용을 들여서 최종 처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와 달리
고품질 순환골재와 순환모래 납품으로 수익을 일으키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활용 불가 순환골재 처분 비용이 상승될수록 저희는 타업체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활용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과 보이지 않는 관리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건설업계와의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옳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영그룹은 제3자 기관에 공인된 평가를 받은 친환경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입니다. 장영그룹은 2023년 9월 기업 신용평가기업 이크레더블로부터 전체 산업 내에서 상위 3.6%에 해당하는 ESG 평가를 받으면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계 최초이자 최고 등급으로 객관적 친환경 처리 역량 지표를 확보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미 많은 분야의 ESG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아직 폐기물 업체 선정에는 이 평가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산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건설업에서는 특히 더욱더 폐기물 업체 관련 ESG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SG가 아무리 좋다지만 기존 가격의 20%보다 더 비싼 친환경 제품은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장영그룹은 친환경적이면서 심지어 비용까지 저렴합니다. 친환경적인데도 불구하고 비용까지 저렴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영그룹은 전국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공장의 물건이 더 저렴하듯이 규모의 경제 논리로 인해 처리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처리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부터 춘천권까지 8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현장을 장영그룹의 각 사업장에 누적하여 처리하면 묶음할인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장영그룹은 모든 성상을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에는 보통 여러 개의 처리회사, 운반회사들이 참여합니다. 18가지나 되는 건설 폐기물의 다양한 성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면허가 각기 다르고 규모가 큰 현장의 폐기물은 영세한 업체 하나만으로 운반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폐기물 처리 계약에는 일종의 계약 비용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표 계약을 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들을 참여시켜주는 대신에 요구하는 소개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장영그룹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중간 재활용업, 종합 재활용업, 수지 운반업 허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215대의 차량을 언제든지 가용해 1체대 300대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어떤 대규모 현장이든 건설 폐기물의 모든 성상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 비용이 없는 만큼 더 합리적인 처리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상을 한 사업장에서 통합 처리하면 각각의 성상을 복수업체가 개별 처리했을 때보다 그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1공장에 걸러져 나온 2공장 전용 폐기물은 모아뒀다가 2공장을 한 번 더 거쳐 더 정교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각 공정을 서로 다른 업체들이 따로 가져가서 처리한다면 재활용이나 비용 절감 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장영그룹은 적시 반출을 보장하고 최초 견적 단가 그대로 끝까지 책임 있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체 건설공사 예산의 극히 작은 비중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차량 배차가 잘 안 돼서 폐기물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전체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에는 처리 단가를 다시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흔치 않게 발생됩니다. 특히 사급공사 처리 계약에서는 처리 업체들이 단가 높은 현장에 위주로 배차를 시켜주느라 단가 낮은 현장의 폐기물 반출이 원활히 신경 쓰지 못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가 인상 요청을 들어주다 보면 준공이 다 돼서 정산해준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느새 최초 예산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규모가 뒷받침되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희 장영그룹은 업계에서 잘 소문난 바와 같이 적시 반출과 최초 견적 단가 유지를 보장하는 기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최저 단가로 일단 계약부터 따내고 나중에 단가 인상을 노리는 업체들과 달리
파트너의 성공적인 공사 진행과 전체 처리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장영그룹은 전국 1위 규모와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 계약 이행, 신뢰성 보장 측면에서 건설업계가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비용 효과까지 얻으면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장영그룹의 친환경 처리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처리와 비용 절감 모두 적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장영그룹으로 절감한 환경 영향 성과를 ESG 경영 실적에 반영할 차례입니다. 장영그룹은 SK 에코플랜트의 웨이브에 수도권의 유일한 공식 파트너스로 웨이브를 통해 검증된 장영그룹의 실질 재활용률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며 ESG 스콥3 탄소 배출량과 자원 순환 성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폐기물 관리 서비스인 웨이블은 장영그룹의 연간 친환경 처리 실질 재활용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설업계, 환경, 스마트 건설, 외주 구매 조달 부서에게도 세 가지 측면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환경적 효과입니다. 웨이블은 기업들이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글로벌과 국내 ESG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그 성과 반영을 돕는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 측면입니다. 외주 조달 구매 부서가 흩어져 있는 진한 자료를 찾지 않아도 웨이브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상별, 처리 업체별, 기간별, 지역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므로 처리 용역을 발주하고 처리 업체를 선정할 때 예산과 비용을 최적화하기에 유용합니다. 또한 장영그룹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아낀 처리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대응과 스마트 자동화 측면입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로 연계 자동화로 올바로 가태료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GPS 연동 데이터와 장영그룹 운반 기사님들이 직접 찍어드리는 상차 사진을 보관하여 폐기물 불법 매립 이슈가 발생했을 때 처리장까지의 운반 경로를 증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사의 ESG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폐기물 관리와 자원 순환일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분야에 접근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률은 이미 99%라서 뭘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할지 모르겠고 순환골재는 쓰고 싶어도 고품질 골재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발표를 통해 건설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 데이터가 사실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 ESG를 넘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과 실질적으로 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알게 되셨는데요. 돈이 되는 건설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 분야와 그 데이터 관리,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국 1위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인 장영그룹과 SK 에코플랜트 웨이블이 함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여기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오늘 발표한 자료와 웨이블 소개 자료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체크를 해주시면 장영그룹과 SK 에코플랜트 웨이블에서 비용 절감 방법과 실질 재활용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